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동부를 강타한 폭설 때문에 거래가 한산했는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도 뉴욕 증시를 시원스럽게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2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17% 상승한 16,469.99포인트로 장을 마감한 반면 S&P 500 지수는 0.03%, 나스닥 지수는 역시 전일보다 0.27%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하루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지표가 엇갈린 모습이었지만 소매주들의 랠리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유로존의 11월 민간 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급감한 반면 영국의 주택경기 관련 주요 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는 0.19% 오른 가운데 독일 증시는 0.37%, 프랑스 증시는 0.48% 상승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향후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테이퍼링 개시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비롯한 통화 부양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전미 경제학회 연차 총회 연설에서 지난해 12월 테이퍼링 결정은 노동시장 진전을 반영한 것이었다며 경기 회복세는 분명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몇 분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버냉키 의장과 같은 연설에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은행들이 2조 4천억 달러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금을 빠르게 방출한다면 연준은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플러스 총재는 지난 6년간 이어진 초저금리로 인한 왜곡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다소 주춤거렸습니다. 추운 날씨와 폭설 등으로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늦춘 탓으로 미국 자동차 빅3가 모두 시장 기대를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12월에 연율 환산으로 1,580만 대가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에 1,520만 대보다 증가한 것이지만 앞선 11월에 1,640만 대보다는 줄어든 것입니다. 유로존에서 지난해 11월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이 집계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 유로존의 민간 부문 대출이 1년 전인 2012년 11월 대비 2.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는 민간 부문 대출 감소로 중앙은행인 ECB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새해 첫 주를 다소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연인 급락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놀란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하단 라인 1950점마저 이탈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3% 넘는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코스닥 쪽이겠죠. 환율 변동 영향을 덜 받는 코스닥 지수는 지난 금요일 반등하며 5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와 금통일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국내 못지않게 뉴욕 증시에도 많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의사록 공개와 프리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와 경계감이 뒤섞여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경기 부양 발언에 힘을 내면서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며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 고비가 있는데 잘 견디며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다시 회복할지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만 투자가의 연인 우리 박미라 앵커님 아닙니까? 새해 건강하시고 미모가 네. 더욱더 출장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반갑네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네, 금요일 공격적으로 매수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도 만 계약 추가로 더 나오면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2만 계약 넘는 매도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적극적인 매수 지금도 가능한 걸까요? 월요일장 좀 상당히 중요한 하루인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제가 월요일 날,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자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에는 뭐, 제가 전혀 의의 없고, 제가 볼 때 1950포인트에서는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차트를, 새로운 검은 차트를 하나 냈는데, 이 차트가 여러분 뭐냐면, 우리나라와 원화와, 그래, 이제 달러화의 강세에 대한 그 주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달러화의 강세, 원화의 강세에 우리나라 주가가 나쁜 영향을 안 끼쳤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남으로써 항시 이제 선행 반영되어, 원화의 강세가 주가를 한 2달 차 간격을 두고 주가의 약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한 2달 후에 장자체가 굉장히 나빠질 거고 이번에 원화의 강세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서서히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화의 강세가 우리나라의 주식의 항시 선행지수를 그린다.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 장자체는 지금 반등 국면입니다. 301평에서 주가 자체가 이제 건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누적을 좀 심리도에 오늘의 주가가 개입 상승 위에 밀리면 좋습니다. 밀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심리도가 조금 과열 80에서 60까지 내려오는 안정 심리도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도 측면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밀려봐야 한 이틀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장대 음봉이 난 상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가에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는 게 충분히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윌리엄스 지표 보면 지표 자체가 바닥 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윌리엄스 지표가 바닥 지표라는 것은 주가의 하락이 동반됐을 때 거래량 바닥인 경우가 주가가 항시 바닥인데 지금 그런 모양으로 봤을 때 윌리엄스 거래량 지표로 봤을 때 주가 자체는 적극적인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그 반등의 국면은 제가 볼 때는 21일평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수 관련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쨌든 간 여러분 5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500포인트까지 왔는데요. 청송촌님이 또 520 간다 했는데 왜 안 올라가나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11일평은 이미 돌았고요. 21일평 돌기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1일평 돌기 위한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코스닥은 520까지 상승하는데 전혀 의의가 없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을 여러분께서는 깐깐하게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 코스닥 지수가 간다는 것은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 코스닥 실적 비춰평가 소형주가 아니고 코스닥도 대형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이 그 대신 여러분이 보시면 코스닥이 지금 상승하더라도 양봉보다는 음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코스닥을 사실 때 절대 저점에서 사야 된다. 안 사면 말겠다. 이런 식으로 사야지 절대 고점으로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자체의 그물망 차트를 볼 것 같으면요. 그물망 자체가 520에 집중되어 있는 모양이 무차 보일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여러분 520에 제가 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코스닥 주식도 우량주를 꼭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피는 여러분 보다시피 1950포인트에서 이제 집중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그물의 형태 모양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바로 하방보다는 주가에 눌림을 주고 하방 그런 경향이 많을 것 같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선물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겠죠. 선물 문제로 봤을 때 선물은 미결제 약정이 여러분 보다시피 한 10,000개 약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선물 계약이 11만 계약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를 말하냐면 선물이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외국인들이 3조 건 후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큰 사고가 터졌는데
선물이 한 번 대전이 더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1월 중순경에 제가 볼 때 한 1월 한 20일에서 23일경인데 그때 선물이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월동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나라와 월나라의 싸움처럼 이번에 크게 해가지고 외국인이 참패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번 더 강력한 싸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그 싸움에 우리 서울경제TV 아침 방송을 보고 수익을 거두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객 네트워크 1월 2일자로 16조 들어왔는데 요거는 배당금이 들어와 그렇습니다. 실질 예탁금은 14조 2천억밖에 안 되니까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약세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주가가 종가가 약한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4조 5천억대 신용 4조 5천대 신용이 4조 2천억 이하까지 밀릴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4조 2천억 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은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부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가 자체가 장 자체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가 매매 테크닉이 없는 분들은 일단 크게 볼 것 같으면 주가가 반등 시마다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고 그리고 자기가 테크닉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덤벼 들어가지고 테크닉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 가장 초급 분야가 여러분 아다시피 겐들 분야입니다. 이 겐들 분야가 여러분 보다시피 장대 음봉 2개 이후에는 주가 자체가 항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지금 피봇을 우리가 쓰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피봇을 갖고 역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볼륨저 밴드로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의 동향을 볼 것 같으면 볼륨저 밴드가 여러분 월 볼륨저 밴드가 중심선에 있습니다. 중심선 자체가 1950선에 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저는 일단 이 지지가 워낙 월봉 볼륨저 밴드이기 때문에 워낙 지지를 강하게 받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에 열어보면 월 볼륨저 밴드 중심선에서 워낙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 3개월 동안 1950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지만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단타 매매에 치중하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주 볼륨저 밴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주 볼륨저 밴드의 형태 모양으로 봐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빠져봐야 1925포인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륨저 밴드의 수익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는 98%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 지금 크게 빠질 게 없다. 결론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빠져봐야 20포인트 정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 볼륨저 밴드와 주 볼륨저 밴드 이거는 여러분께서 거의 100%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피봇을 갖고 6개월 동안 써먹었습니다. 써먹으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피봇을 역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볼륨저 밴드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 볼륨저 밴드의 다임에 1 볼륨저 밴드도 지금 달려 있는데 물론 주가가 하방 이탈하는데 하방 이탈하기 위해서는 이 상방의 볼륨저 밴드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일단 한번 반등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볼륨저 밴드 하니까 시중에 볼륨도 밴드 책을 사는데 특히 그 시중 책 중에 한옥돌이가 쓴 볼륨저 밴드 책은 제일 엉터리니까 그 책을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볼륨저 밴드는 수익을 말하다 과거편에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 형태로 봐서는 아직까지 주가가 급락 나올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러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줬는데 아직까지 형태 모양은 절대 급락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급락은요,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과 기준선이 꼬였을 때 급락 나오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라. 제가 볼 땐 최소 횡보 자리입니다. 횡보라는 것은 횡보할 때 우리나라 장이 급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도 분명히 하락폭이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합니다.
저는 21이평이라고 했는데 그 하락 2평에서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급락 나오는 자리는 역식의 곡선으로 알 수 있는데 역식의 곡선에 1차 지지 저항 자리에 와 있습니다. 1차 지지 저항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1970포인트 전후까지는 반등의 국면이 분명히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있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가 좋다 할 때 제가 301평 있을 때 이거 분명히 속임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겠냐. 지금 자리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단 빠지더라도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상승폭에 62% 조정이다. 그리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반장 실적은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평균 이상의 실적은 저는 나온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 이유는, 국제 반도체 가격이 폭등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30만원 이하의 하락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국면이다. 그리고 이번 장의 가장 핵심인 네이버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크게 빠져봐야 65만원입니다. 사실 이번 장의 주도는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의 65만원 지지는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4만원 빠져봐야 네이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세는 절대 겁낼 그런 장세가 아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매물대 형태 모양으로 봐서 매물이 제가 볼 때는 중심 매물대로 분명히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매물대가 262 1.5 정도 되는데요. 지금 중심 매물대에서 5 이상 오버슈팅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투매에 동참한다든지 여러분 무서움의 공포를 두려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플로우 차트로 보면 플로우 차트가 지금 자리에서 지지받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흔들림 없는 지금 매매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시원 여러분들 아직까지 푹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전량 돌려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드에서 워낙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계셔야 보다는 푸드는 전량 전이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사실 우리나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굉장히 높은 수익이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역전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객관적인 주당 순이익을 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가보다 우리나라 전기전자의 주가가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전기전자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저평가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전기전자 주식을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폭풍날이 다가왔다 했는데요. 폭풍날에 첫날에 폭풍이 크게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이 폭풍 안에 하락 폭풍이 때문에 연속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폭풍날에 먹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예를 보면 폭풍 전후에서 먹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폭풍 때는 적극적인 반대급부를 했다. 반대급부는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에서 계속 공격적인 보보다는 방어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제가 적극적인 매수하래 짧은 수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한 방에 터뜨리겠다 하면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한 주, 두 주 사이에 큰 풋이 있으면 콜이 꼭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그 사이 푹 끌었던 거 전량 다 매수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시황이나 저희 문자 받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저 시황을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왜? 여기는 흑색 선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으로 인하여 여러분 깊이 있게 듣고 모르시는 분은 저에게 한 번 더 전화해가 상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천남 신입니다. 네. 반등 국면인 만큼 적극적으로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 매수 대상은 이 전기 지수 관련주, IT주에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성청남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린입니다. 1월 첫 거래일입니다. 연초 코스피가 급락 출발을 하면서 투심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 또 삼성전자의 실적,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등 지난 한 해 이 코스피를 뒤흔들었던 악재들이 또다시 벌거지면서 코스피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그나마 제 포트들은 이 코스닥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덜 받고 그나마 급락하는 코스피에 비해서 나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1월 효과를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감을, 무너진 기대감을 다시 한번 치수려 봐야 할 텐데요. 잠시 후 이두코 멘트 만나서 포트 구성 제대로 해보시고요. 제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을 해서 제가 지난 한 해부터 올해까지 겨울나기를 잘 하고 있고요. 이어서 스파 이용권과 휴대전화 케이스, 굿즈까지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콘서트 티켓을 구입을 해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고요. 겨울 굿즈로 잘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시지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대 코스다운 담고 있는데요. 수익률을 좀 올려서 겨울이 가기 전에 구입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와 콘도 이용권까지 담아봤습니다. 이어서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 게임빌 20%, 잉크테크 20%, 디오 10%, 현금 비중이 10%입니다.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27,000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 0.1%입니다. 게임빌이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플러스 12.6%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디오가 플러스 7.9%, 메디톡스와 잉크테크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어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두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빌이 1차 수익 실현을 했죠. 하지만 잘 가던 메디톡스 전일장에서 3%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1월 연초부터 상당히 좀 지수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일단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거의 개인들을 털어내는, 그러니까 코스닥의 급등주의 모습으로 지수 자체가 롤러코스터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런 모습에서 우리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다른 양상이 띄었죠.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정도까지도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45,000원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이 장 초반에 조금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 게임빌도 한 45,000원을 찍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종가에는 한 약보합 정도로 좀 마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전반적인 모습은 상당히 좀 양호해 보입니다. 상단 저항으로 61선이 좀 버티고는 있지만은 이미 지난주 목요일 정도의 61선에 대한 저항 라인에 돌파를 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61선이 우하향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만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이 게임빌 같은 종목들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는 그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한 48,0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를 일단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도록 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 수익 매도로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9,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9,000원을 안착하고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난주에 사실 9,200원 정도까지, 돌파한 이후에 안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기술적인 모습도 약간은 세른보 형태의, 상당히 좀 지루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9,000원에 대한 안착이 빠르게, 나와주면서 이제는 한 9,6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비중을 10% 실은 것이 조금 아쉬울 정도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일단 충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즐기면서, 조금 더 무난하게 홀딩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이 종목이 금요일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그동안에 한 3거래일 동안 상승한 것에 대한,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었는데, 외국인들의 대량만대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개인들과 기관들이 물량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매수에 임했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6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보다는 조금 더 한 발짝 멀리 내다본다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1월달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메디톡스의 페이크성의 움직임, 그러니까 급등 전의 움직임이 하락을 한 번 해서 개인들의 매도를 유발한 이후에 상승도 많았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 정도 비중이 있지만은 저의 장점이 또 한 번 크게 미는 종목들은 비중을 크게 실어서 베팅할 만한 좀 배짱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 한 번 더 노려보면서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잉크테크. 이 종목은 그동안의 IT 부품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급락 여파로 인해서 IT 부품주들의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동반 하락했던 지난주에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히 금요일에는 전체적으로 돌림파동이 나와주면서 재차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그리고 제가 잉크테크를 말씀드릴 때 12월 20일경의 가격권입니다. 19,600원의 외바닥 이후에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하고 되돌림 파동이 나와주려면 쌍바닥은 반드시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외바닥 가격권 19,60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에 바로 정확하게 쌍바닥을 지지하면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일단 이런 모습 자체가 누군가가 관리를 한다는 증거인데, 일단 투자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바닥 라인에서 주식을 살려놓은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들이기 때문에 잉크테크뿐만이 아니라 IT 부품주들의 주가를 코스닥이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크테크 이 종목도 큰 변동성이 없는 한 조금 더 가져가면서 여유 있는 관점으로 홀딩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만큼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신규 종목 있을까요? 아니요. 일단 오늘은 신규 종목은 없고요. 일단 메디톡스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40%에 있는 비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눌림에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그 타이밍을 보고 신규 매수를 보류해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메디톡스의 추가 매수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보고 다음번에 신규 매수 접근하시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최종 포트 현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빌이 45,000원 부근에서 전일장 수익 실현을 했죠. 나머지 메디톡스 40%, 잉크테크 20%, 디오 10%, 현금 비중이 30%로 늘었습니다. 디오 매수가 8,430원에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만원, 손절가 7,700원 홀딩 의견 주셨고요. 메디톡스 17250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잉크체크 21,250원에 들어가는데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9,000원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종 누적 손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7,000원가량 보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도 마이너스 0.1%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디오가 플러스 7.9% 수익률로 나름 환전하고 있나요? 네, 제 포트에 빨간불을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말이면 임기를 마치는 버냉키 의장이 아직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에 다우지수만 소폭 반등하며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 지었는데요. 이번 주 첫 거래인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저 또한 긴장되는 아침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